안녕하십니까. 말띠 무일간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일간한테 기해년이 주는 의미, 그리고 말띠한테 기해년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해년의 천간의 기는 겁재의 기운을 주고요. 무일간한테 해라는 것은 편재의 기운을 줍니다. 또한 편재의 기운 속에서 장생하고 있는 갑이라는 것은 편관의 기운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말띠한테 기해라는 해년이 주는 의미는 겁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기운이 말띠 무일간한테 작동을 함으로 인해서 내년에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심리 변화가 동반되고 그것이 마음이 가니까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먼저 심리를 크게 자극하는 요소는 이 천간에 있는 겁재라는 것이 심리 자극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겁재라는 말의 원래는 이렇게 재산을 겁탈한다 또는 재산을 겁탈당한다 라고 재물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는 기운, 그래서 내가 뭔가를 투자해서 크게 까먹기도 하고 투자해서 크게 벌기도 하는 기운들, 이런 것을 겁재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기운이 작동하길래 무일간한테 겁재의 기운이 이렇게 재물과 관련이 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일간한테 기라는 것이 겁재의 기운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먼저 무일간은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마치 겁재를 갖다가 육친으로 따지면 친구나 동료나 경쟁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뭔가에 자극을 받는 것이지. 친구가 갑자기 어디 뭘 투자했는데 돈을 벌었다. 아니면 나는 열심히 일해서 매달 저축을 갖다 한 달에 20만 원밖에 못 하는데 친구는 이번에 부동산을 투자해갖고 갑자기 2억 원을 벌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겁재는 일종의 자극이다. 또 그런 정보들을, 나를 자극할 수 있는 정보들이 나한테 들어온다. 그래서 하나의 정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친구의 돈 버는 건 그냥 그 친구가 복이 많아서 그런 거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고 나는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친구가 있어? 그럼 나도 한번 해보지 뭐. 야, 저 친구도 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라는 자신감이 강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감도, 나도 한번 해보겠다는 자신감도 생기고 자극도 받고 정보도 얻으니까 이런 것들이 뭐를 위한 투자로 이어지기도 하고 어떤 소위 말하는 모험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이 겁재해의 무일간이 정신적으로 또는 생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모험을 하거나 뭔가 도전을 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어느 쪽으로 가냐는 것들은 지지에 있는 요 글자가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지지에 있는 글자는 편재라는 기운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편재라는 기운은 결국은 돈의 흐름인데, 정제하다는 것은, 정제는 안정적인 내 자본을 위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것을 정제의 기운이라 한다면, 편재는 내 자본에 한정되지 않고 부채를 끼워서 아니면 다른 신용을 끼워서 좀 돈을 부풀려서 한꺼번에 투자비를 좀 많이 늘림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극도로 이용하는 기운이 편재의 흐름이라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자신감도 생기고 자극도 받고 정보를 얻었는데 그것의 방향이 돈의 흐름 쪽으로 되다 보니까
나는 돈을 투자해서 뭔가 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투기성 상품에 뭔가 내 돈을 투자하는 상황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모험과 도전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실행력 자체를 이 말띠에 태어난 무일간은 원래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기라고 하는 겁재기운이 옴으로 인해서 이러한 편재의 방향 쪽으로 방향을 잡고 돈을 투자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안쪽에 있는 이런 편관이라는 기운은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내가 이 돈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돈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상당히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고 있다. 내재되어 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그러면서 이것이 제일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 될 수 있는데 내가 잘 알고 정말 내가 많은 경험을 해봤고 충분한 지식과 경험과 미래를 볼 수 있는 해안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 분야가 아니라 내가 낯설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갖다가 겁없이 뛰어든다는 것이 일종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일종의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두려운 것은 뭐냐면 사주 자체가 군겁쟁제의 모양을 띠고 있는 사람이나 대운의 모습이 안 좋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게 투자가 매우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사주가 무술일주에 미월에 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남자 여자를 떠나서 이 기운 자체가 전부 다 토의 기운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운으로 작동하는 사주 자체를 타고나신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가 평소에는 강한 추진력도 있고 내가 뭔가를 끈기도 있으면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 것을 강하게 밀어붙일 힘이 있습니다. 또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자격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아는 것도 많습니다. 강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겁재의 기운과 편재의 기운이 왔을 때 이 사람은 돌변합니다. 먼저 마음이 심리가 급해집니다. 그러면서 평소라면 이것저것 많이 따져보고 내가 확신을 가졌을 때 뭔가 액션을 취하게 되지만 이렇게 이런 기운, 겁재의 기운과 편재의 기운이었을 때는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한 마음에 성급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말린다 하더라도 나는 자신감 같습니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자꾸 주저를 하니까 너희들은 돈을 못 버는 거야. 야, 이거는 나한테 기회야. 이렇게 확실한 기회를 갖다 잡지 못하면 인생의 기회를 언제 잡을래? 이러한 일종의 고집이 발생합니다. 고집은요, 내가 확신을 통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다른 사람들의 만류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일간을 중심으로 같은 모양이 많이 모여있는 상태의 어떤 명을 군겁쟁제의 명이라고 합니다. 군겁쟁제죠. 군겁쟁제의 명은 언제가 제일 어렵냐면 이렇게 토의 기운이나 화의 기운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이런 재성의 기운이 들어왔을 때 뭔가 커다란 이렇게 급하고 고집 있고 남의 말 안 들으면서 강하게 질르는 성향이 발동을 하면서 이 재물을 놓고 여러 사람이 경쟁을 하는 모양으로 이런 모양을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이 군겁증제의 모양이 가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군급증제의 모양과 대응마저 안 좋다면 이 기회전의 어떤 내가 확신과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기회에는 엄청난 유혹으로 작동돼서 큰 대패, 크게 패망할 수 있는 기운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 그렇지 않고 이 사주 자체가 무심 이렇게 자하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사람이 평소에 내 활동과 재물에 대한 감을 갖추고 있으면서 충분히 사회적 유대관계를 갖춘 사람이라면 기해년의 투자는 이 사람한테 정말 큰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주의 경우라도 대운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대운의 영향력은 10년 동안 지속되고 어떨 때는 20년 동안 내 삶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기회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정말 기회인지 아니면 내 삶을 망가뜨리는 강력한 유혹인지 그 판단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해는 사주 구성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가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패망을 위한 아주 크게 망하기 위한 유혹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확신하고 미래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 확신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기 전에 투자하기 전에 일을 벌리기 전에 사주 상담을 한 번씩 받아보시기를 권하드립니다. 자, 애정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정운은 남녀 모두 상당히 좋습니다. 이 편전한 기운 자체가 매우 대인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이고 어떤 돈의 흐름을 쫓는다는 것은 내고집만 부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관계성을 개선하고 이 속에 있는 어떤 편관의 기운은 남녀 모두에게 결혼운을 제공하지요. 보통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성의 기운, 특히 재성 중에서 편재의 기운이 왔을 때 결혼운의 최적운으로 꼽습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관성의 기운, 이렇게 장생하는 기운이 왔을 때 관성이 장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운이 왔을 때 결혼운을 갖다가 가장 좋은 시기로 꼽습니다. 그래서 애정운 자체는 매우 좋은 시기가 된다. 또한 재물을 보면 재물운에는 아마도 재물의 흐름이 눈에 보입니다. 두 번째, 자기는 확신을 할 수 있는 정보나 상황에 노출됩니다. 세 번째는 실제 투자로 이어진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사주의 구성에 관계없이 발생을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투자가 기회냐 아니면 내 망하기 위한 유혹이냐는 사주의 구성과 대운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를 낼 수 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취업운을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무토일간한테는요. 그래서 취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모습은 보통 관과의 관계입니다. 이 안에 장생하고 있는 관의 기운이나 어떤 편재의 기운은 대인관계를 넓게 하면서 나를 주장하기 이전에 돈의 흐름을 쫓기 때문에 취업운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게 되고 최고의 자리는 아니더라도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시면 1순위는 아니라 2순위나 3순위는 충분히 취업운이 열리게 된다. 또한 재취업의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하다. 또 기회전의 특성상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해외 쪽에 좀 더 커다란 기회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험을 알아보겠습니다.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단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자, 장점으로 따지면 합격운은 상당히 올라가지만, 단점으로 따지면 내가 시험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도는 떨어지는 시기가 됩니다. 나는 집중하고 싶지만 나의 시험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되게 시험을 준비를 많이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합격운은 좋게 작용해서 우수한 성적은 아니지만 간당간당하게라도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점. 그러니 여러분이 공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드신다면 합격운이 열려 있으니 시험운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태,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사업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운은요, 기존에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이 운에는 신규로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사업도 해보고 장사도 해보고요. 그럴 때 이 사업과 장사를 하는 것은 자기 사주에 나와 있는 아이템이나 규모나 또 고객을 누구로 할 것이냐, 매장을 얼마나 큰 걸 유지할 수 있느냐, 어떤 마케팅 방법을 쓸 수 있느냐는 것들은 자기 사주에서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새롭게 뭔가를 하시는 분이라면 사주를 잘 보는 사람의 어떤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이걸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 그게 훨씬 더 안정하다. 기존의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어떤 새로운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는 새로운 시장이 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아이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규 계약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경쟁자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내가 받는 상대적 혜택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시장을 많이 확대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가장 안전한 거래란 뭐냐면 내가 판 물건의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여기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셔서 내가 판 물건 대금을 받지 못하는 일을 막는 것, 이것이 내년에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띠 무일간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